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4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대 어슬렉스 경기 있습니다. 이 낮 경기에 열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열리는데 미첼 파커랑 제이콥 로페즈가 붙는다. 찾아보니까 두 선수 모두 다 낮 경기 때는 비교 성적이 괜찮은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딱 보기에도 둘 다 좌완이고 한데 구속 같은 게 크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방울 자체는 제이콥 로페즈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제이콥 로페즈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살짝 있어요. 홈에서는 3.13, 원정 4.96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가지고 원정이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사실 좀 뜯어봤을 때 피안타라든지 볼넷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사실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올 시즌에 제이콥 로페즈가 가장 잘했던 경기도 7이닝 무실점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해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로페즈가 나는 딱히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깎아먹을 건 없을 것 같아. 이 친구가 괜찮은 날에는 이닝도 조금 먹어주는데 오늘도 5이닝은 일단은 보장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중간에 좀 안 터지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슬레티스를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을 이렇게 보기에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첼 파커도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이제 통산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 2.4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마 이거보다 좀 안 좋아졌을 거고, 올 시즌도 홈에서 4.77, 원정 6.10으로 그래도 그나마 홈에서 조금 나은 건 있긴 한데요. 근데 요즘에 괜찮은 날에는 6이닝 정도로 괜찮게 해줄 때도 있지만은 올 시즌 초반 레이스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제 4월달까지만 해도 2점대 방어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죠. 요즘에도 싹히 좋은 편은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는 내일 어슬레티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어슬렉스는 이제 맥켄지 고어를 두드러 패면서 아주 대량 득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콜튼 고든이라든지 만만한 좌투수들을 조금 조졌던 적이 있어요. 어슬렉스가 여기에 있는 기록만큼 요즘에는 어슬렉스가 딱히 좌한테 약한 모습은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워싱턴 불펜은 5.03에서 피네건도 팔고 하면서 불펜에서는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고 어슬레티스는 빠따가 좀 많이 올라왔다.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봤었는데요. 어슬레티스가 어제 빠따가 4안타밖에 못 쳤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수들 면면이나 그런 거는 보기에는 좋은데 생각보다 좀 꾸준하게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후반기 때 지금 홈런을 가장 잘 치고 있는 세 팀이 필라델피아, 화싹, 어슬레티스거든요. 토론토 같은 애들보다도 더 잘 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어슬렉스도 지금 빠따의 한방 이런 것들은 어제도 소더스팀이 쳐주기도 하고 이래갖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것도 홈승을 보는 건 느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슬렉스가 그냥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슬렉스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언더오버는 건드리기 싫긴 한데 저는 오바 같은 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점으로 받은 것도 불편하고 어슬은 이게 좀 언더가 많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좀 오바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워싱턴이 어쨌든 6연패 이후에 어제 한번 끄는 거, 사실 어제 경기가 진짜 이게 좀 어슬레티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경기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연승 연패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사실 선택하기 좋은 경기 같지는 않아요. 어려워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 가진 자산이나 체급 그런 것들이 어슬렉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이제 워싱턴은 홈보다 홈 성적이 굉장히 또 안 좋은 편에 속해가지고 그런 점들도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시애틀 대 화싹입니다. 로건 길버트랑 스미스가 붙습니다. 일단은 로건 길버트는 원래 이제 이 정도 선발이 나오면 시애틀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상위 프론트라인급 선발하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성적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상 때문에 긴 이닝을 버티지 못하는 시즌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로건 길버트는 올 시즌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즌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작년이랑은 약간 달라진 게 있는데 좀 뭐냐면은 일단 포심의 RPM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이 친구의 포심 RPM이 2000이나 2000대 초반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2140 수준으로 커리어 초반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RPM이 오르면서 피장 타율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시즌이긴 한데 조금 더 이닝을 먹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길버터는 통상 화싹한테 5경기 동안 1.80으로 강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키가 큰 선수고 이러니까 제구력도 좋은 선수고 그래갖고 익스텐션이 좋다든지 좀 WHIP 같은 것도 관리가 잘 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좀 뜯어봤을 때 올 시즌은 이제 좀 비율상으로 부상도 많이 달고 있었고 많이 뛰지도 못했고
피홈런이나 뭐 이런 좀 피안타 숫자 그런 거에서는 약간은 좀 하락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난 몇 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 이런 걸 좀 꼬집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인 스미스는 일단은 올 시즌에 방어율상으로는 화싹에서 가장 좋은 연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4.25가 됐고 최근에 6경기 동안 정말 좋지가 못한 게 보이죠. 중간에 한번 이제 또 부산 해병단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특히나 이제 22.2이닝 동안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히 요즘의 컨디션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딱 봐도 선발 투수상으로는 길버트가 우세한 게 보이는데 과연 길버트가 지난번 경기도 이제 좀 6이닝 3실점으로 조금 몰아봤기도 하고 실점이 적은 시즌은 아니거든요. 내일도 화싹이 요즘에 OPS 조금 상승세에다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원래 우투수 상대를 했을 때 화싹은 리그에서 가장 못 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원정 경기를 가면은 빠따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투수한테는. 이런 것들도 화싹이 내일 가장 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길버트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싹은 얘네들이 원래 원정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원정에서 잘해가지고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후반기 때 홈런을 가장 잘 치고 있는 세 팀 중에 하나가 또 화싹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만약 이게 시애틀이 마냥 편한 경기는 아니기는 해요. 물론 시애틀이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이제 레이스에서 굉장히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기는 한데 저는 시애틀로 좀 온전치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스미스도 공략 대상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7.5 기준의 오바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뭐 무난하게 흐른다면은 시애틀이 그냥 팰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시애틀도 요즘에 사실 홈런 기세 같은 것들이 살짝 빠따 기세가 조금 죽었다가 그나마 홈런 같은 것들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깔끔하진 않은 느낌이 있긴 하죠. 네, 그래도 요즘 봤을 때는 좀 만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시애틀 보는 거는 크게 만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바가 나쁘지 않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츠버그 대 시시내티입니다. 스킨스랑 싱어가 붙어요. 자, 스킨스는 지금 방어율 2.0인데 지난번 콜로라도전에서 쿠어스 필드 가가지고 사실 5회까지는 괜찮게 버텼거든요. 근데 6회 들어가지고 6회 때도 막 100마일짜리 찍고 이러면서 잘했었어. 근데 이제 볼넷도 주고 막 스리런도 맞고 뭐 그 다음에 또 장타까지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못 채우고 내려갔거든요. 6회까지는 견뎌줄 포스였는데 6회 딱 들어가자마자 특히 처맞기 시작을 하더라. 아무래도 쿠어스에서 고생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냥 뭐 스킨스는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각종 지표나 여러 가지 뜯어봤을 때 뭐 가장 훌륭한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닝을 조금 먹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 사이영 그냥 1번 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찍고 있는데도 스킨스 경기 때 팀은 12승 12패로 오히려 패배가 더 많았었고요. 득점 지원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못 받는다. 이런 친구여서 스킨스 경기가 보통 이제 좀 언더가 많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득점 지원 같은 건 좀 이제 팀 운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피츠버그가 여기도 있는 것처럼 빠따가 좋은 팀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브래디 싱어가 나오는데 물론 싱어는 스킨스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선발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 두 경기들 7.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나마 나아진 면모가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싱어도 뭐 캔다 시절에도 나름대로 이제 뭐 1, 2선발급을 한 적이 있었었고 그래갖고 신시내티가 물어온 건데 너무 오락가락이 심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이 친구가 뭐 어떨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 친구는 뭐 좌우나 뭐 낮 경기, 밤 경기, 홈이나 원정 이런 것들에 큰 편차가 있는 편은 아니긴 한데 올 시즌은 원정이 조금 아쉬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닝에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홈이랑 원정이랑 올 시즌 한 두세 경기가량 이닝 차이가 나는데 원정이 막 되게 아쉬운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피츠버그가 빠따적으로 좀 만만한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한점차 게임이나 언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이게 신시내티가 지금 와일드카드 상으로 되게 좀 열망이 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비벼낼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언더나 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그냥 그 정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 있습니다. 일단 카를로스 카라스코랑 이제 그 유리 페레즈가 붙는데요. 자, 카라스코가 지난번 등판 때 되게 의외였었죠. 저는 사실 이제 뭐 망했고 애틀랜타가 선발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땜빵으로 쓰려나 보다 만만하게 봤었는데 근데 그 전에서도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3경기를 모두 다 7이닝을 막 먹으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마이너리그 등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막상 지난 경기 보니까 그날 이제 애틀랜타 신시내티가 선발 구간에서는 점수가 많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펜 구간에서 8회인가 7회인가 그때 그냥 서로 8점 내가지고 점수가 엄청 많이 난 경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 경기 때 선발로서 꽤나 잘 막았었다. 그 달리 말하면은 선발 구간에서는 타자들이 잠잠했는데 불펜 구간에서 이렇게 폭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선발들이 잘 버텨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라스코는 제가 봤을 때 지난 경기엔 조금 기대 이상이었다. 6이닝 3실점 정도로 뭐 나쁘진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투구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 보면은 하이 패스트볼 같은 것들로 팝아웃 같은 것들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투가 나오면 넘어가는 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제 기대보다는 조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리 페레즈, 자 이제 4승 3패다 2.70으로 요즘에는 6이닝도 종종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 페레즈가 이제 좀 부상 복귀하고 초반에 그때는 고전을 했지만은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닝만 조금 더 먹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이랬었는데, 이 친구의 기록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원래부터 부상 전에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2600에 달하는 이런 2600에 달하는 RPM을 뽐내고 있고, 지금 벌써 얼마 시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포심의 런밸류가 15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부상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포심이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안타율이 1할 2푼에다가 피장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상태거든요. 수술 전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완성형처럼 보여요. 약점이었던 배럴 타구나 이런 좀 강하게 맞은 타구의 비율도, 이런 것들도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제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슬슬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카루스코도 지난번에 의외로 잘했지만은 여전히 유리 페레즈가 조금 견고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나이도 되게 어리긴 한데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팀 체급상으로 애틀랜타가 올 시즌 완전히 좀 망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홈인 경기인데 뭐 어제 경기 패배도 그렇고 미로키한테 수입당한 것도 그렇고 지금 홈에서 3승 12패, 요즘에 특히 안 좋았었고 5연패 진행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틀랜타가 내일은 선발도 조금 만만한 편이고 지금 현재 분위기도 좋지가 못하다. 지금 아쿠냐까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마이애미가 빠따적으로 이거를 카라스코로 괴롭힐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애미가 휴스턴과의 시리즈는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14안타에 2홈런 치고 이러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마이애미가 그 전까지 후반기 들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이랬었으니까 저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유리 페레즈는 견고하고 카라스코도 예상외로 지난 경기도 조금 괜찮았었다. 그런 것들까지 미뤄본다면은 저는 뭐 언더 쪽도 한번 선택은 하고 싶네요.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이애미는 사실 선발들을 그렇게까지 막 길게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펜한테 좀 기대는 모습이 있는데 얘네들 불펜이 꽤 괜찮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내일은 이렇게 핵심 라인들 불펜들이 공도 꽤 많이 던졌고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물론 남아있는 뭐 여긴 타일러 필립스나 케이드 깁슨 이런 애들도 3점대 초반망으로 괜찮긴 하지만은 주력 불펜 라인을 조금 모실 수도 있거든요. 유리 페레즈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조금 경계되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마이애미 승리나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